안녕하세요. 화학의 날개를 달자 새빨간 화학의 한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우리가 쌍극자 힘과 그리고 분산력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내용은 세 번째 힘인 수소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분자 간 상호작용에 대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배웠던 게 바로 쌍극자 힘입니다. 쌍극자 힘이라는 것은 일단 분자 자체에 전기음성도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부분적인 양전하와 그리고 부분적인 음전하가 있어 분자하고 분자 사이에 이런 정전기적 인력으로 작용하는 힘이 바로 쌍극자 힘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분산력은 순간 쌍극자가 유발 쌍극자를 형성하게 되고 이들 사이에 만들어지는 바로 인력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분산력 같은 경우는 일단 전자가 존재하면 전자가 한쪽으로 순간적으로 치우치게 되고 따라서 이런 편극 현상이 일어나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즉 전자가 존재하면 모든 분자에서 이 분산력이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염소 분자가 존재하는데 염소 분자의 경우는 무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쌍극자의 힘은 없는 대신 그 대신 분산력이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는 것처럼 염화수소가 있습니다. 염화수소 같은 경우는 전기음성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극성 분자입니다. 극성 분자인 경우는 쌍극자 힘만 아니라 뭐까지 존재한다? 그렇죠. 분산력까지 존재합니다. 따라서 분산력은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상관없이 둘 다 존재하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인 바로 수소결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결합이 뭐냐? 전기음성도가 큰 플루오린, 산소, 질소. 플루오린, 산소, 질소는 우리가 주기율표상에서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라고 했습니다. 이 원자에 결합된 어떤 원자? 그렇죠. 수소 원자와 이웃한 플루오린, 산소, 질소 원자 사이에 작용하는 매우 강한 정전기적 힘입니다. 그럼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플루오린이나 수소가 있습니다. 플루오린과 수소 사이에 전자쌍이 존재하는데 이 플루오린이 전기음성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 전자쌍이 플루오린 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 같은 경우는 부분적인 양전하, 그리고 플루오린은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는데 이 둘의 양전하, 즉 부분적인 양전하와 부분적인 음전하는 다른 분자보다 더 큰 부분적인 양전하, 부분적인 음전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웃한 이 분자도 마찬가지로 부분적인 음전하, 부분적인 양전하가 생기겠죠. 그럼 따라서 전기음성도가 큰 플루오린에 붙어있는 수소와 다른 이웃한 분자의 플루오린과 이 사이의 결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수소결합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 하나 더 들 수 있겠죠. 물을 예시로 들 수 있는데 물도 마찬가지로 수소하고 결합되어 있습니다. 얘도 산소의 전기음성도가 더 크기 때문에 수소하고 수소 사이의 전자쌍이 산소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따라서 수소는 부분적인 양전하, 산소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게 되는데요. 이들의 크기도 매우 큽니다. 다른 분자에 비해서. 여기 산소랑 수소가 붙어있는 이 분자 내에서 수소와 이웃한 분자의 산소 사이에 이 힘을 뭐라고 부른다? 바로 수소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도 수소결합. 따라서 이들 플루오린이나 수소, 물 또는 질소에 수소가 붙어있는 형태의 암모니아, 여기에는 어떤 분자 간 힘이 존재하느냐? 기본적으로 전자가 모두 다 존재하기 때문에 분산력이 있고요. 그리고 모두 다 극성 분자죠. 그렇기 때문에 쌍극자 힘이 존재하고 마지막으로 뭐까지 존재한다? 바로 이 수소결합까지 존재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분산력과 쌍극자 힘 그리고 수소결합을 따로 다른 힘이라고 지금 말해줬는데 쌍극자 힘에 수소결합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는 과학자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교과서 내에서는 분산력, 그리고 쌍극자 힘, 수소결합은 다른 힘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힘 중에서 수소결합이 제일 크기 때문에 이름 자체도 수소결합이에요.
화학 결합은 아니지만 화학 결합보다 10분의 1배 정도 힘은 약하지만 다른 분자가 사이의 인력보다는 매우 큰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소 결합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소 결합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뒤에 액체를 배울 때 물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웬만한 물의 특성, 거의 모든 물의 특성은 누가 관련되어 있다? 바로 이 수소 결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물의 특성을 배울 때 수소 결합을 반드시 기억한 상태에서 같이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소 결합으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물이라든지 아니면 플로리나 수소 그리고 암모니아의 끓는 점은 분자량이 비슷한 다른 분자에 비해서 어떻다? 높다. 왜 높다? 수소 결합은 분자 간 힘인데 얘네들은 수소 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소 결합은 다른 분자 간 힘보다 매우 세다고 했죠? 인력이 세다. 분자와 분자 사이의 힘이 세다? 그럼 이걸 끊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럼 따라서 이걸 끊는 걸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은 끓는 점이 있습니다. 많은 에너지가 주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게 바로 끓는 점이 높다는 걸 높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에탄올과 같이 물과 수소 결합을 하는 물질은 물에 잘 녹는다. 에탄올은 CHH 여기 OH 이게 바로 에탄올입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물과 수소 결합을 하느냐? 물은 이렇게 H2O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전기음성도가 큰 산소와 붙어 있는 이 수소와 그리고 여기 있는 산소 이 사이의 힘 바로 이걸 뭐라고 부른다? 수소결합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에탄올은 물에 아주 잘 녹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주라든지 맥주에는 에탄올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물과 잘 섞기 때문에 물과 희석시켜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끓는 점은 여기 그래프에 보이는 것처럼 산소, 플로리나 수소,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끓는 점이 매우 높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해석을 해줄 거예요. 자, 2번. 고체 상태인 얼음은 결정을 이루면서 물 분자 사이의 수소 결합으로 빈 공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액체 상태의 물보다 밀도가 작다. 잘 보게 되면은 물일 때는 이렇게 촘촘하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수소 결합을 하면서 온도가 낮아지면서 얼음이 형성되는데 이때 규칙적으로 배열되게 됩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되는 이유는 바로 수소 결합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물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빈 공간이 생겼죠? 빈 공간이 많이 생겼다는 것은 부피가 증가한다는 걸 의미하고 부피가 증가한다는 것은 반대로 밀도가 작아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액체들보다는 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고체가 됐을 때 밀도가 더 작아진다 또는 반대로 부피가 더 커진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백질의 2, 3차 구조나 핵산에서의 염기쌍은 수소 결합으로 형성된 것이다. 단백질의 2, 3차 구조, 이 점선이 모두 다 수소 결합입니다. 잘 보면은 전기음성도가 큰 질소에 수소가 붙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 전기음성도가 큰 산소, 이들 사이에 분자 간 상호작용, 즉 수소 결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염기쌍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음성도가 큰 질소에 붙어 있는 수소, 그리고 여기 전기 음성도가 큰 산소, 이들 사이에 분자 간 상호작용, 즉 수소결합입니다. 이 그래프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석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이 그래프부터 보게 되면은 X축을 보게 되면 항상 그래프는 X축과 Y축을 봐야 돼요. X축은 죽이라고 써 있습니다. 죽이라고 하면 전자 껍질을 의미하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자 껍질이 증가한다. 즉 주기가 늘어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Y축은 끓는 점을 의미합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끓는 점을 단순하게 그냥 끓는 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 바꾸라고 했죠? 그렇죠. 바로 분자 간 상호작용, 인력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끓는 점이 높아질수록 분자 간 상호작용이 강하다.
그리고 밑에 있는 파란색은 탄소, 규소, 즉 14족. 그리고 노란색은 15족, 초록색은 17족, 빨간색은 16족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수소 화합물입니다. 그럼 이들 사이의 끓는 점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석할 부분은 14족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족의 경우는 주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바로 끓는 점이 높아지고 있죠. 주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끓는 점이 높아지는 이유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이 14족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여기 있는 메테인을 가지고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볼게요. C,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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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선생님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로 메테인의 분자 구조는 그렇죠. 정사면체라고 했죠. 따라서 이들 사이의 결합은 극성 공유 결합이지만 이 분자 자체는 무극성 분자입니다. 여기 있는 얘도 무극성 분자, 그리고 사주기 원소에 해당되는 사주기 원소 화합물도 무극성 분자, 얘도 무극성 분자예요. 그럼 이 무극성 분자는 쌍극자 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 무극성 분자에서 존재하는 힘은 분산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4족 무극성 분자에서 주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끓는 점이 높아지는 이유는 바로 뭐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죠. 분산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분산력이 증가하는 이유는 거꾸로 생각하면 주기가 증가하면 원자 번호가 증가하고 그럼 전자수가 더 많아진다고 했죠? 전자수가 많아지면은 한쪽으로 전자가 치우쳐지는 편극 현상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분산력이 커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첫 번째 해석 끝났고요. 자, 두 번째 해석을 봅시다. 자, 15족부터 17족 얘들을 볼 건데요. 각각 뭐 15족과 16족 이렇게 비교를 할 건 아니고 각각의 15족, 17족, 16족 내에서 주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끓는 점이 높아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일단은 이 15부터 17쪽까지는 극성 분자입니다. 그럼 극성 분자에 작용하는 힘은 두 가지가 존재하죠. 바로 쌍극자 힘과 분산력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주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쌍극자 힘이 어떻게 되는지 또 분산력은 어떻게 되는지 이 두 가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쌍극자 힘부터 보면 주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중심 원자의 전기음 송도는 작아지게 됩니다. 왜냐? 우리가 주기를 표상해서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같은 족일 때 아래로 내려갈수록 전기음 송도가 작아진다고 했죠? 전기음 송도가 작아지면은 수소로부터 전자를 당기는 힘이 작아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 분자 전체의 쌍극자 모멘트도 작아지게 됩니다. 분자 전체의 쌍극자 모멘트가 작아진다는 건 분자와 분자 사이에 쌍극자 힘이 작아진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15족부터 17족까지 이 수소 화합물 같은 경우는 주기가 증가할수록 쌍극자 힘은 작아지게 됩니다. 반면에 분산력을 봅시다. 분산력은 우리가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편극 현상이 일어나면서 나타나는 거라고 했죠. 즉 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잘 치우치게 되고 편극 현상도 더 잘 일어나서 분산력이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3에서 5주기로 갈 때, 즉 주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분자량이 증가하고 분자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전자가 많아져서 한쪽으로 더 잘 치우치기 때문에 편극 현상이 더 잘 일어난다는 걸 의미하겠죠. 편극 현상이 더 잘 일어나면 어떠한 일이 있느냐? 바로 뭐가 증가한다? 그렇죠. 분산력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쌍극자 힘이 줄어드는 방향과 그리고 분산력이 증가하는 방향, 이 둘이 경쟁을 하는 건데요. 이 그래프를 보면은 주기가 증가할수록 끓는 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뭐가 증가한다? 분자 사이의 힘이 증가한다. 그런데 여기는 분자 사이의 힘이 줄어드는 거고 여기는 분자 사이의 힘이 증가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분자 사이의 힘이 증가하기 때문에 어떤 힘이 더 크다? 그렇죠. 분산력이 증가하려는 경향성이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14족과 그리고 15족부터 17족 애들을 봐야 됩니다. 어떻게 비교할 거냐? 이걸 하나하나 비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14족과 나머지 애들 또는 14족과 나머지 애들 이렇게 비교를 할 겁니다. 나머지 한번 지워볼게요. 이렇게 덩어리로 한번 비교해 볼 건데 왜 14족 수소화합물은 나머지 수소화합물보다 끓는 점이 낮은가, 즉 분자간 힘이 낮은가 이거를 확인해야 돼요. 이들은 분자량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세로로 봤을 때는 같은 주기일 땐 분자량이 비슷비슷해요. 하지만 14족은 무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분산력만 존재한다면 나머지 애들은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뭐까지 존재한다? 그렇죠. 쌍극자 힘까지 존재한다. 그래서 14족보다 15족부터 17족 애들이 끓는 점이 높은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그렇죠. 쌍극자 힘이 추가적으로 더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다 그냥 써줄게요. 얘는 분산력만 존재하지만 여기는 얘는 분산력뿐만 아니라 뭐까지 존재한다? 그렇죠. 쌍극자 힘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끓는 점이 더 높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메테인과 그리고 물, 플로리나 수소, 암모니아를 한번 볼 거예요. 월등히 높죠? 원래 경향성만 보자면은 얘네 셋은 여기 있는 같은 족 원소들보다 끓는 점이 낮아야 돼요. 근데 월등히 높아요. 메테인 같은 경우는 그대로 그 경향성을 따라가지만 이 세 가지 애들은 그 경향성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수소결합 때문에 분자간 힘이 커서 바로 끓는 점이 저렇게 높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 4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한번 본 다음에 다시 뒤로 가서 처음부터 다시 강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소화합물의 끓는 점 비교하기, 방금 전에 선생님과 같이 그래프를 해석했어요. 이 그래프, 해석한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알아볼 거예요. 목표는 끓는 점의 차이를 비교하여 수소결합하는 분자를 찾아낼 수가 있다. 우리는 바로 찾아낼 수 있죠. 과정, 그림은 14족에서 17족 원소의 수소화합물의 끓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정리 한번 해봅시다. 14족 원소의 수소화합물에서 분자량이 증가할 때 끓는 점이 증가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토의해보자. 여기 14족 원소에서 주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끓는 점이 증가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일단은 얘네들은 극성 분자다, 무극성 분자다? 그렇죠. 무극성 분자다. 무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어떤 분자간 힘만 존재한다? 맞습니다. 분산력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무극성 물질인 14족 원소의 수소화합물은 중심 원소의 분자량이 증가할수록 뭐가 커진다? 전자의 개수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편극 현상이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분산력이 커져서 끓는 점이 증가한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15, 16, 17족 원소의 수소화합물 중 암모니아, 물, 플로리나 수소의 끓는 점이 매우 높은 까닭이 무엇인지 추론해보자. 한 단어로 말하면 뭐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수소결합 때문에 그렇죠. 중심 원소의 원자량이 가장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세 가지 물질의 끓는 점이 가장 높은 까닭은 이들 물질 간 매우 강한 쌍극자 힘이 존재할 것이다. 근데 그 쌍극자 힘을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수소결합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쌍극자 힘 안에 수소결합이라고 넣는 과학자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수소결합을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 문제를 푼 거기 때문에 지금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자간 힘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쌍극자 힘, 분산력, 수소결합 이 세 가지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 놓으세요. 알겠죠? 자, 생각 더하기. 우리 몸속에서 수소결합을 하는 물질을 찾아보자. 또한
인체에서 수소결합을 함으로써 생명활동이 유지되는 예를 찾아 수소결합이 생명활동에 관여하는 과정에 관하여 토의해보자.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단백질 2차, 3차 구조를 이룰 때도 수소결합을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DNA를 형성할 때도 우리 그 핵산과 핵산 사이에 뭐를 한다? 수소결합을 한다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기본 단위인 아미노산의 아미노기와 카복실기는 모두 수소결합을 할 수 있는 구조이고 우리 몸의 약 70%는 수소결합을 하는 물이다. 70%가 물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수소결합이 가능하겠죠? 또한 DNA의 두 염기는 서로 수소결합을 한다. 그래서 단백질에서도 수소결합을 하고 DNA에서도 수소결합을 하고 70%가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의 작용으로 수소결합을 하고 등등 더 다양하게 많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새빨간 대신 잠시 일시 정지라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 풀었으면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극이 생기는 까닭은 그렇죠. 전자분포가 분자 내에서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전기장 내에서 극성 분자가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하는 까닭을 설명해보자. 극성 분자라는 것은 부분적인 양전하와 그리고 부분적인 음전하가 존재하겠죠? 따라서 전하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전하가 존재한다는 것은 뭐에 영향을 받는다? 전기장이라든지 자기장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극성 분자가 분자 내에 부분 양전하와 부분 음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기장을 걸어주면 극성 분자의 부분적인 양전하는 어느 쪽에? 전기장의 마이너스 극 방향으로 향하고 그리고 부분적인 음전하는 전기장의 플러스 방향으로 배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단원 처음 들어설 때 생강열기라는 부분이 있었죠? 이 잎사귀에 잘 보면은 물이 모여 있어요. 이렇게 잎사귀에 물이 모여서 큰 물방울이 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었죠? 작은 물방울이 모여 커다란 물방울이 되는 까닭은 바로 뭐 때문에 그렇다? 우리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무슨 결합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가장 큰 힘 수소결합이 나와야겠죠. 이 수소결합은 분자 사이에 매우 강한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잘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방울들 사이에 서로 당기는 힘인 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인력은 뭐다? 쌍극자인 분산력 그리고 물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힘인 수소결합 그러한 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큰 물방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가 분자 간 상호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쌍극자 힘, 이건 극성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고요. 두 번째 분산력, 이 분산력은 극성 분자든지 무극성 분자든지 전자가 존재하면 모두 다 가질 수 있는 분자 간 상호작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소결합, 수소결합은 전기음성도가 큰 질소, 산소, 플로린에 붙어있는 수소와 그리고 전기음성도가 큰 질소, 산소, 플로린의 그 사이에 작용하는 분자 간 상호작용을 바로 수소결합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다음 시간에는 액체 단원을 같이 배워보도록 합시다. 안녕.